네, 차이나나우 유한터증권 연결하겠습니다. 이충환 대리 오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상해가 어제 고점까지 왔네요. 3,580선 부근에서 움직임 나와 있습니다. 3일 연속으로 강한 상승세, 랠리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 배경 뭐라고 좀 보십니까? 예, 금일 상해 종합 증시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3,6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조정 장세를 겪었던 상해 종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성강통 시행 이슈와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홍콩의 만주 총통을 회담한다는 이런 긍정적인 정책 이벤트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기존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3개월 내 최고 수준으로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됐고 이와 동시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트레이더 기술적인 신호 같은 경우에도 2번과 3번 신호를 치면서 지금 3,6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성강통 시행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잘못된 과대 해석된 부분이 있어서 연내에 시행되기는 다소 어렵겠지만은 일단 다시 한번 시장에 성강통 시행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증권주들을 비롯한 관련 주식들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동반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상해 증시를 종합적으로 레벨업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거래 연속 증권업종이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외에도 IT 업체들과 반도체, 인터넷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도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 한 달 만에 거래 정지가 풀리고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삼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문제로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상해 종합주식 같은 경우에는 약 10% 이상 상승을 했었고 다시 거래가 재개됨에 따라서 그동안의 상승폭을 한 번에 반영을 해서 지금 상한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해 자동차와 증권주 같은 대형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함에 따라서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얘기해 주셨는데요. 중국에서 취득세 인하 조치 이제 내년 말까지 한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이게 판매량 좀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통계 10월 자동차 판매량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특이한 점을 살펴보면은 전국에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의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약 92만 대를 판매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에는 약 7.7% 성장을 했고 전월 대비해서는 약 11%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도 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게 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 추이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세가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3월부터 7월까지는 오히려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중국 경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다시 레벨업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는 세제 혜택을 진행을 했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9월 29일에 국무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 10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 일단 취등록세 같은 경우를 지금 현재 10%에서 5%로 50% 정도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통계에서 살펴보듯이 이러한 중국 정부의 세제 혜택이 자동차 판매의 성장으로 좀 연결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중국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이 낮은 소형 자동차의 판매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지금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차량의 취득세 감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 2009년에도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동일한 정책이 시행된 적이 있었었는데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 당시 1년간 자동차 판매량이 약 50% 정도 증가를 하면서 경기 회복을 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자동차 비중 같은 경우에는 약 70% 수준이었는데 최근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1600cc 이하 자동차의 비중을 살펴보면 여전히 65% 이상을 유지하면서 중국 자동차 내에서 매우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이렇게 1600cc 이하 자동차에 취득세를 인하를 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련된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러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2016년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대비해서 약 10%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관련주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상해 자동차나 장성 자동차 같은 자동차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성 자동차에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장성 자동차의 자동차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1600cc 이하의 자동차가 장성 자동차의 매출에서 판매하는 비중이 약 90%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정책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자동차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국무원에서 고속도로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내용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점검해 주시죠. 예, 지난 10월 말이죠. 국무원에서 고속도로 심사를 간소화하는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심사 절차 같은 경우는 약 17가지 항목을 17가지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16가지 심사 항목을 약 7개로 간소화를 함에 따라서 고속도로 건설 업체들이 조금 더 빠르게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중앙 정부가 마련해 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에서 고속도로 건설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프라 건설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중국 발개이가 발표한 고정자사 투자 프로젝트를 살펴보면은 약 22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승인을 했고 관련된 투자 금액만 해도 약 1조 9천억 위안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된 금액을 살펴보면 약 1조 위안으로 전체 인프라 투자 비중에서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도로, 성급 도로, 아니면 고속도로, 농촌에 뜨는 여기 도로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연평균 지속적으로 20% 이상씩 고성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이런 인프라 투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매우 핵심적으로 지금 성장률이 높은 이런 도로 건설 관련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지금 국무원의 이러한 고속도로 심사 전차 간소화에 따라서 이러한 성장 속도는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건설 관련 업체인 산청 성유 고속도로나 심청 고속도로 그리고 현대투자와 같은 업종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늘 가져오신 유망주 보겠습니다. 자, 수강통 유망주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 지속적으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안내드릴 종목은 정주 우통버스라는 중국 최대의 버스 생산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업 영역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개발, 제조, 판매를 주로 사업 영역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일단 가장 특징적인 점은 중국 하남성 정주시에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중소형 버스 제조업체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버스 제조 및 판매에서 매출이 지금 상승되고 있고,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은 중국 정부의 기대에 발맞춰서 지금 버스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0월 버스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6% 상승을 했고, 10월 누적 판매량으로 살펴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3%라는 10%가 넘는 고성장을 지금 지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런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배터리나 모터 같은 어떤 핵심 부품들의 원가가 좀 대폭 하락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국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를 도입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지원에 따라서 동사의 매출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수익성이 매우 높은 신재생 에너지의 매출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같은 뭐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판매 단가가 일반 버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동사의 수익성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캐탈리스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이 점차 강화가 되면서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성장성을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감까지 30분 남아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 주목하면서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현재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 낙폭을 만회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11월 8일 무역 수지와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상승세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만약에 무역 수지나 수출 동향이 조금 부진하게 나온다면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련 지표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11월 12일에 진행될 광군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소비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이충환 대리였습니다.